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이른 감도 없진 않지만 또 면접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뭐 시간을 그냥 보내다 보면 그냥 아무 준비도 못하고 면접장에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이번 시즌에는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면접에 조금 더 강화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음, 웬만한 대기업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3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 지원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4월부터는 사실 3월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1군이 이제 끝나고 나면 2군이 이제 쇽쇽 뜰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준비하셨던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4월 달에 뜨는 것도 다 대응하실 거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5월 정도쯤에 아니면 좀 이르면 이번 SK하이닉스처럼 뭐 4월에도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뭐 4월에 뭐 수시 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면접을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SK하이닉스 면접반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영상도 준비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좀 같이 공통적으로 알아봐야 될 내용 요거를 좀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던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오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취업 면접 꼭 준비해야 할 질문 리스트 이걸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의 스타일로 제가 뽑아봤는데 크게 첫 번째는 바로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의 답변을 좀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면접에 참 쉽게 생각하면 면접이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준비한 내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면접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거라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기 전까지의 준비된 내용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면접 때에 이제 구술로서 내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글로써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이게 자기소개서 때와는 좀 다른 게 면접은 말을 하고 글은 고칠 수 있는데 면접 때도 물론 수정은 가능합니다. 잘못 얘기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어서 말은 좀 수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을 좀 주워 담기가 힘든 상황이라 면접은 내용 정리가 간결하게 좀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면접이 좀 약하신 분들, 지난번 시즌 때에 면접에서 좀 떨어지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면접 준비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질문들을 준비할까? 사실 제가 100가지 종류의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크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준비하셔야 될 내용 7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는 준비하세요. 자기소개는 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의 자유이긴 한데 또 자기소개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저 내용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저 7번의 마지막 할 말 때 자기소개를 써먹어도 되니까 자기소개는 꼭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면접관과 평가자와 처음 만나는 그런 시간이니까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에 좀 포커싱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제가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써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지원 동기를 준비해 주는 게 좋냐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영업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가자라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니 당신은 부동산학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이쪽 필드로 왔어?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를 지원했어라기보다는 직무에 대해서 더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내가 왜 반도체 영업,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간다면 내가 왜 B2B 영업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중에서 왜 반도체 산업 섹터를 선택했는지 그런 부분들로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영업이라 하면 비슷한 쪽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도 있을 텐데 왜
삼성전자인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더 먼저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의 회사 지원 동기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고요. 저 내용은 제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내용 회사 질문하는 것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직무 역량이죠. 직무 역량은 제가 리스트업 해놨는데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들려주셔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 3번이죠. 왜냐하면 다 직무 역량 기반의 면접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과연 해당 직무에 맞는 역량을 보유하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저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 뭐 기술, 아니면 뭐 경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이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했냐, 당신을 왜 뽑아야 되냐,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저기에 속할 것 같고요. 제가 리스트업이라고 해놓은 건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러면 내가 강력한 걸 어필할 것이냐, 아니면 A 있고 B 있고 C 있고 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할 거냐. 저는 일단 여기에다가 리스트업으로 저는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라고 전 좀 던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중요한 질문이니까 그러면 뭐 있어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올 테니까. 요거랑 이제 좀 맞물리는 게 여러분들이 1번에 자기소개할 때 제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저 때 오픈한다라기보단 3번 직무 역량 때 오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하나,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좋아요. 자기소개 때 평가자는 다른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짓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행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행위?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고 계실 겁니다. 3번 직무 역량대 리스트업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4번이 이제 각 항목별 경험의 꼬리 질문인데 3번에서 내가 다음과 같은 뭐 지식을 쌓았다, 뭐 어떤 경험을 했다 하면 꼬리 질문 나올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류상에 다양한 경험들을 작성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쭉 보시고 읽어보셨다면 그럼 이거 하면서 어려웠던 건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 얘기 안 했어요 등등 해당 경험 플러스 파생된 경험들을 많이 물어볼 거고 저는 이제 경험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꼬리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는 걸 거고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진위 여부라기보단 뭐 이후에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셨는지 현재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 추가적으로 창의적 경험과 팀워크 경험을 플러스 해놨는데 뭐 여러분들이 만드신 경험 중에 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자기소개서 항목에 저 두 가지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건 필수적으로 갖고 가세요. 저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팀워크로 갈등을 해결했든지 아니면 협업을 잘했든지 그런 단으로서 저 두 가지 경험은 꼭 만들어 가십시오. 면접장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도라고 하는 부분을 5번의 성격의 장단점으로 체크를 하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격이 그지 같아요, 더러워요, 나빴어요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격상 장점, 열정적입니다, 뭐 친화력이 좋습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등등 굉장히 좋은 말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보여줄 때의 그 모습이 해당 내용과 일치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격상 장점을 이상하게 만들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처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비언어. 그게 중요합니다. 단점은 꼭 만드십시오. 애매한 거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치명적인 거, 뭐 나 그 수습할 수 있다 만드셔도 됩니다. 영업직인데 말을 잘 못해, 대인관계에 좀 힘들어. 근데 내가 그 뭐 주워 담을 수 있어. 그렇다면 만드시는데 굳이 면접장에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가?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무난한 거 가져가시고 그다음 6번의 입사업 포부, 저게 이제 좀 중요하죠. 사실 면접에서 입사업 포부 가면 면접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거의 평가 끝났어요. 입사업 포부에서 뒤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사업 포부는 특히나 내가 면접이 약간 좀 미적지근해, 평가자가 나를 뽑을까 말까 할 것 같아, 잘 못 보여줘서 그럴 때 확실하게 도장 찍고 나오는 겁니다.
입사업 포부가 여러분들 면접 결과 바꿀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입사업 포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젖먹더니까지 이끌어내고 내가 이 면접 하나 보려고 얼마나 시간 쓰고 돈 쓰고 정말 XX 고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기업 분석한 내용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어필해야 될 내용,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인하게 자기소개할 때처럼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입사업 포부는 저걸로만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예요?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그 기업 왜 들어가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죠? 저는 입사업 포부가 항상 지원 동기랑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포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플랜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래요, 뭐 볼래요 이러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식 쌓을게, 경험할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원 동기 입사 포부 한몸. 지원 동기 무엇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 입사 포부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어주시고 뭐예요? 최대한 지동과 포부는 구체성이 핵심이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면접관이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이 지원자가 뭐 하고 싶었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구나. 양과일식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할 말은 갖고 가세요. 뭐 평가자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마지막 할 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우리 영마 쪽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전략을 가져가라고 하죠. 나는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 뭐 그런 걸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나한테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4번에 창의적 경험을 대답을 못했어요. 면접관님, 제가 아까 대답드리지 못했던 창의적 경험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내용을 다시 한번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 할 말에 면접 1번부터 6번까지 질문했는데 진짜 하나도 못 보다가 마지막 할 말에서 딱 말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마지막 할 말도 역시 입사업 포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저걸 듣고 뽑는다라기보단 뭐예요? 쐐기를 박는 그런 차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령 여러분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할 말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물론 그 면접 결과에서 좋을 수는 없겠죠. 정말 내정자가 아닌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면접력을 뭔가 좀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잘 적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제가 줄여서 한 페이지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급적 10분 내에 영상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 안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요. 저 질문은 제가 면접백서라고 하는 제 오리지널 콘텐츠 거기에 하나하나씩을 제가 발라서 직접 떠먹여 드릴 테니까 저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면접백서가 올라가는 시간까지 못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갖고 가시면 사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가는 거니까 일단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부터 고민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준비하셔야 될 내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구나.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면 되냐? 답변은 1분 넘어가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대답당 50초에서 50초, 50초, 55초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10포인트로 해서 워드가 됐건 한글이 됐건 한 6줄에서 7줄 정도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제발 시나리오 좀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보다 말 못해요. 키워드만 가지고 말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니까 한 번쯤 만드십시오. 처음이 시간 오래 걸리지 그 다음에는 금방금방 줄어들고 내게 돼서 배치도 바꾸게 되고 감정도 담아 얘기하게 되고 한마디로 그게 여러분들 면접용 진짜 시나리오네. 쇼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파트 1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트 2로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